바삐 흘러간 하루였습니다. 새벽 1시. 인적이 끊긴 밤거리에는 치열했던 시간의 발자취 마냥 온갖 쓰레기들이 나뒹굽니다. 그 길 위에서 누군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12시 정도에 이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12시에 끝나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제 내가 이제 정리를 시작합니다. 자정이 넘어 문을 닫은 노점상 포장마차를 보관소에 옮겨놓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오후 3, 4시경이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입니다. IMF 때 일자리를 잃고 노숙 생활을 하던 김상철 씨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게 벌써 19년 전. 그동안 쉬는 날도 없이 매일 밤낮으로 반복해온 일상입니다. 꽤 무거워 보여요? 네, 이건 무거워요. 이게 기본 짐 안 실렸을 때 한 150kg 정도 빈자만. 이게 짐 실었을 때는 조금 무겁다고 봐야 해요. 버거운 무게만큼이나 고단했던 나날. 이건 얼마예요? 이건 15만 원. 15만 원 한 달에.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네? 몇 개를 옮기시는 거예요? 요거는 원래 13개인데 지금 그 코리아 때문에 한 5개? 일감이 급격히 줄어든 바람에 폐지를 줍는 손이 더 바빠졌습니다. 모은 만큼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에 차이는 쓰레기 하나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자는 시간이라 경쟁자도 없고 덕분에 포장마차로 번 돈은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부모님 용돈을 챙겨드릴 여유도 생겼습니다. 포장마차를 보관소에 옮기고 나서 다시 꺼내러 올 때까지 12시간이 넘게 남았습니다. 박스 가지러 다니는 데가 정해져 있나 봐요. 아니요, 저희들이 게 아니고 하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디쯤에 가면 박스가 있고 그걸 아니까.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어가며 터득한 노하우지만 온종일 발품을 팔아도 10,000원짜리 한 장 손에 쥐기 힘든 요즘입니다. 고물은 종류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요. 그 제일 밑바닥에 박스가 있습니다. 같은 무게,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급수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 페트병처럼 물은 플라스틱인 물냉이는 딱딱한 플라스틱인 따대기보다 쌉니다. 자석에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가격차가 10배 이상 나기도 하고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든 것이 무엇이냐가 그날의 수입을 좌우합니다. 이거 그럼 며칠 모은 거예요? 한 열흘 넘었습니다. 열흘?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도 따지지 않죠. 왜요? 얼마요? 그게 한 보따리 1,600원. 많이 받았죠? 이거 뭐든 아요. 이건 아야? 엄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값은 다달이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땡김에 두 손은 못다 놨다는 가져온다. 얼마나 주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할아버지랑 둘이서 뭐 계속 붙어 있는데 뭐. 매일? 그러네. 9,000원. 수고하셨어요. 예. 오늘은 어제보다 많은 것 같은데도 뭐 파지니까 돈도 안 나가네. 매일 보는 얼굴이라 야박하게 굴 수 없어 고물상 주인은 100원을 더 얹어줬습니다. 10원이라도 더 쳐주는 고물상을 찾아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어르신들입니다. 오늘도 이거 9,000원도 많이 한 거래요. 지금 옆에서 이사 가는 집에서 고철 같은 거 갖다 줬으니 그러지, 안 그러면 뭐 돈 나올 것도 없지. 돈이 되는 건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팔러 오는 건 제일 저렴한 펫박스입니다. 같은 폐지로 분류되지만 책이나 신문지, A4 용지는 박스보다 2배 더 비쌉니다. 손님이 갖고 왔는데 이렇게 섞어 갖고 와갖고 이제 양캔만 고르는 거예요. 양품? 양캔, 알루미늄 캔만 고르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 깡통, 그러니까 같이 섞어 갖고 오셔갖고 아, 잘 이건 몰라갖고.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저기 철캔, 철캔. 철캔이고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 캔. 요런 거는. 겉으로 보기엔 거기서 거기지만 알루미늄 캔이 10배 더 비싼데요. 웬만큼 숙련된 고물상도 한눈에 알아보긴 어렵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비싼 고물을 헐값에 넘기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꼭 필요한 일. 하지만 고물의 등급은 생각보다 세세하고 복잡합니다. 경력 17년의 고물상도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스테인리스인지 고철인지 겉모양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후관에니까 이제 나오니까. 자석에 붙지 않아 스테인리스로 오해하기 십상이지만 약품 처리를 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저기가 이 자석에는 이게 안 달라붙어 이게. 근데 이제 약품 처리하면 이렇게 변해. 이렇게 빨갛게 된다? 네. 자석에는 안 달라붙어요. 옛날에는 안 달라붙으면 다 스댄이야.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많아갖고 1차적으로는 자석질하고 그다음에 약품 처리하고. 그냥 고철로 들어가는 거네요? 고철, 일반 고철. 몰랐을 때는 값싼 고철을 비싼 스테인리스인 줄 알고 샀다가 크게 손해본 일도 있었습니다. 고물도 역시 겉모양보다는 속내가 중요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나사를 또 빼야 돼? 이제 깨끗이 하면은 좀 더 받으니까 분리해서 하는 거. 인건비 따먹기지. 안 바쁠 때는 잡고 바쁠 때는 내버려둬서 팔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고물상의 문을 여는 동안은 할 일이 끊이지 않는데요.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데다 외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고물을 수입하는 곳이 늘면서 고물값은 작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물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계절.
가난한 어르신들의 주요 수입원인 펫박스 가격은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세요, 그냥. 한 사회적 기업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펫박스를 사들이는 중입니다.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 여기서 받아주시면 많이 좋고 가격도 많이 쳐준다 아닙니까? 저쪽에 가면 곰탕에 가면 엉망이야, 엉망. 여기 오면 좋아하는 지금 한 2개월 동안 못 왔으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만 이렇게 20kg 내지 30kg 주워가지고 엄선해가지고 싣고 오는 겁니다. 오염되고 찢어진 건 어쩔 수 없이 고물상에 내다 팔고 깨끗한 박스만 골라 이곳을 찾는데요. 고물상에서는 1kg에 40원 하는 박스가 여기서는 300원입니다. 시세대로라면 1,300원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지. 이렇게 대접을 많이 해주시면 잘 번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쓰레기로 배출되는 폐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배달 물량이 급증하면서 그 양이 더욱 늘었는데요. 매일 쏟아져 나오는 폐지들은 고물상을 거쳐 재활용 처리 시설로 다시 제지 공장으로 옮겨져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그 과정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폐지를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죠.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골목마다 쓰레기가 넘쳐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쓰레기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바꾸는 일.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의 무게에 비해 대가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몇 시부터 나와서? 새벽 1시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게 돈만 원 벌자고.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잠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폐지값이 싸는 게 지금. 그런 사람들 봐요. 저기 저 노인네. 허리 구부정하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유난히 버거워 보입니다. 빈 손수레 무게만 해도 60kg에 육박하는데 할아버지는 몸무게의 2배가 넘는 짐을 끌고 매일 이 길을 오갑니다. 내가 많지. 90세지 90세. 아 90세. 내가 막 죽을 때 넘었어. 그래서 건강하시는데요? 죽을 때 넘었다고. 17년 전 고물상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돈이 줄어서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아, 그대로 사는 거죠 뭐. 그래도 이곳에 오면 적적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뒷주머니에 고이 접어넣은 1,000원짜리 2장으로는 밥 한 끼조차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일을 늘리자니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하루 2,000원 버는 것도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2017년 기준 6만 6천 명이 넘는데요. 폐지를 줍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76세 이상. 갈수록 고령화되는 추세입니다. 고물을 주우러 다니는 길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슨 다 고물 되는 거예요. 이거 동네 다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을 낸 일도 있었습니다. 사과 되죠? 이거. 잠시만요. 선생님, 요 앞에 문서를 다 갖고 가세요. 네, 갖고 가셔야 돼요. 네, 잠시만. 예, 잠깐만 이렇게요. 예, 이런 거는 이거 갖고 가면 되잖아. 그 연장 이런 거는 쓰는 거 같은데 이거 다 갖고 가세요. 다 갖고 해? 예, 감사합니다.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 묻고 또 물어야 안심이 됩니다. 벌금 한 번이면 몇 달 동안 애써 일한 게 허사가 됩니다. 아저씨 이거 갖고 와도 돼요 안 돼요? 항상 물어보고 갖고 와야지. 말없이 갖고 왔다 걸렸다면 이거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가는데 불안해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벽 시간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손수레를 칩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줍던 60대 B씨. 6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두운 새벽이나 저녁 무렵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좁고 복잡한 길에서는 여기저기 부딪혀 다치는 경우도 생기죠. 온갖 위협에도 고물을 줍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건 가난 때문입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고물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인데요. 날이 밝으면 고물을 차지하려는 경쟁도 세집니다. 유모차에 폐지를 가득 싣고 더딘 걸음을 옮기는 할머니는 노숙인입니다. 그럼 이거 주면 얼마 나와요? 얼마 안 나와요. 하루 밥 한 끼 먹을 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여러 하루 한 번밖에 안 주세요. 저녁이만. 인적이 뜸한 시간에만 일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 일찍 나오셨어요? 낮에는 죽는 양반들, 오래된 양반들이 가지러 다녀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는 할머니는 남들만큼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폐지를 줍는 여성 노인들은 성추행이나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매일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졸다 밤새고 새벽에 문 열어 다 치고 청소하고. 고물을 줍는 일은 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다는 넉마주의가 대표적인데요. 60, 70년대는 헌책이나 낡은 고무신을 들고 가면 엿으로 바꿔주는 고물 장수를
동네바다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사라지는가 싶었던 이들은 1997년 IMF가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을 때 다시 급증했다고 합니다. 손수레에 가득 실린 고물에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며칠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 며칠씩? 그럼요. 이거 빼. 아이고, 이거 한 달이나 매하는 거야. 한 달? 고물은 차곡차곡 쌓은 무게만큼 돈이 됩니다. 6,600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물상을 찾는 사람들 대다수는 손수레를 끌고 옵니다. 잘 쌓아서 단단히 묶어놓기만 하면 꽤 많이 실을 수가 있죠. 어떤 데 2,000원, 3,000원. 많이 해도 10,000원이야. 아주 기쓰고 해봐. 없어. 손수레를 끌기가 힘이 붙이는 할머니들은 주로 카트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한가득 채워도 빈수레보다 가벼워 부담이 덜한데요. 크기가 작은 만큼 실을 수 있는 고물의 양도 적어 벌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39? 40kg? 고물을 실어 나르는 이동수단도 등급이 나뉘는 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트나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일명 도복꾼에게 1톤 트럭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고물을 찾아다니는 지역은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많이 가져오셨네요? 이 사람들이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에 숨겨놓은 돈도 안 들고 그전이면 그래도 제법 되는데 이빨 한 팔 여기 문짝 따고 막 거기도 2만 원도 못 돼요. 트럭 하나로 노부부의 생계뿐만 아니라 아픈 자식의 뒷바라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동네에서? 아니면 멀리 가신 거예요? 여기저기 다 안 다니는 데 없어요. 이게 뭐래? 공장에도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계속되면서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도 더 이상 건질 게 없습니다. 얼마 안 되네. 네, 오늘 얼마 안 되네요. 세상에 한차 바빠서 올려달라고 막 으쌰으쌰 좀 해요. 나 못 살겠어. 어떻게 24,000원. 24,000원. 수고하셨어요. 재수 좀 오늘 한 번 더 오고. 나오시고. 그렇다면 월요일 날 오고. 오늘도 동네 고물상에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 싸서 못 해먹겠다고. 힘이 이게 사실은 남이 보기에 우스워도 이게 엄청 중노동이거든요. 일 해는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나와요, 진짜. 일 해는 거에 비해서. 고물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온종일 거리를 떠도는 이들에게 짧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12,200원.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버신 거는 뭐 하실 거예요?
저축해야죠. 저축. 저축. 항상 저축 잘하셔요. 아. 항상 저축하셔요. 저축하면서 살아야죠. 뭐 돈 쓸 일이 또 있지. 1,000원짜리는. 알았어요. 아 이거 돈 좀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제 100원짜리 모아지면 또 이제 지폐로. 고물상이 아니면 은행에 갈 시간도 커피를 마실 여유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돈도 넉넉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때는 공부를 하도 없으니까 한 5,000원 벌 때였어요. 그냥 그만 다리만 아프고 왔다 갔다 하니 다리만 아프고 해가지고. 고물을 줍다 보면 끼니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아 망치를 빌려가면 어쩌냐니까. 고물상이 문을 닫은 일요일이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유일한 날입니다. 고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게 힘드시니까 이 돈을 1,000원을 벌건 2,000원을 벌건 못 쓰시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쓰시겠대요. 정말로. 그거를 쓰실 때도 있는데 아까워서 쓸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100원 하나 얼마나 진짜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몇 년 전까진 고물상도 꽤 유망한 직종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 30대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사업을 망해본 경험이 있는 최석원 씨는 지인을 따라다니며 꼬박 3년 동안 힘들게 일을 배운 후에야 비로소 고물상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개업하고도 또 3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고물상은 크게 소상과 중상, 그리고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이곳처럼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서 주로 고물을 사들이는 데는 소상입니다. 저희 같은 소상들이야 선택의 폭이 많아져서 단가 많이 주는 데로만 자꾸 가게 되니까 그 단가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저 집에 갔는데 뭐 10원을 더 준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몰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10원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 다 손님을 뺏기니까. 그러면 또 10원을 올리고. 그럼 또 이쪽에서 10원, 또 같은 10원 있으면 5원 더 줄게. 또 우리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자꾸 경쟁이 되죠. 그네들. 규모가 작은 소상이 사들인 고물은 보통 부지가 2,000평 이상 되는 중상에 되팝니다. 중상은 다시 제철소와 제지소로 고물을 넘기는 대상에 납품을 하고요. 중상인 거래처를 들를 때마다 최석원 씨의 꿈은 한 뼘씩 더 커집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으로 다시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고물상이 그의 바람입니다. 지금 고물상 지금은 작지만 저기처럼 중상처럼 크게 해서 저도 포크레인을 아까 보셨던 그 큰 포크레인도 직접 운전하면서 물건도 받으며 들어오는 물건도 받고 내려도 보고 싶고 제 꿈입니다. 저렇게 저 같은 소상들의 꿈이지 않을까요? 저렇게 크게 한번 해보는 게 꿈이지 않을까요? 네. 꿈을 이루려면 고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대상이 최종적으로 고물을 넘기는 제철소나 제주소에 달려 있습니다. 고물값이 높으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싸고 고물값이 낮으면 여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죠. 작은 고물상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을 뿐 경제적인 어려움은 덜했는데요. 막 창피해.
창피하기도 하고 막 자존심이 막 상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 사람들 안 볼 때 막 창피해갖고. 인건비를 아끼려 가족들까지 동원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 물건 갖고 오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우리 보고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좋은 일이냐니까 매 수십 집의 가정을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 몇 수십 집을 갖다가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있다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고물상이 문을 닫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가는 길. 동네의 작은 고물상은 이들의 생계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최신일 씨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타지도 않는데 좋아 타지도 않는데 돈이 안 들고 생각하면 바지 와기 안 사입고 밥 안 사먹고 고비 안 사먹고 짜장면 안 사먹고 따뜻 뭐 알지? 내가 뭐 전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얼마 벌어요 보통? 하루에 몰라. 나 그냥 돈만 주면 또 들어와. 나 뭐 그때 물어보지도 않아요. 돈만. 힘들게 다니지 말라고 고물이 많은 장소를 전화로 알려주고 이를 거들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벌써 여기 나오는데 이런 거 주니까 나보다 팔라니까 내가 안 팔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겁생하고 있어요. 스스로 원해서 고물을 줍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생계가 막막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되고 힘든 여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쓰임새를 다한 물건이나 쓸모없이 된 사람을 비유하는 말. 고물은 사전에 적힌 의미 외에 또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폐지가 예술작품이 되고 고철이 새 생명을 얻듯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있기에 삶은 오늘도 계속됩니다.